원장님, 제 체질이 뭔가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일단 틀렸습니다. 아니 원장, 문 또 헛소리를 하느냐, 사상 체질 관련해서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 팔체질 한의원, 무슨 체질 한의원 많지 않느냐, 그리고 태양인, 소양인,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들이 너무 많으셔서 사상 체질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에서 페이닥터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 거기 원장님이 사상 체질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가셨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를 궁금해하셔서 물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한의대에서 배우는 사상 체질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게 이제 전국 한의과 대학에서 쓰는 사상의학의 일단 기본 교과서인데요, 750페이지 정도 되고요. 750페이지 정도 되는 한의대 사상의학 교과서에 음식은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일반 분들의 이미지로는 한 600페이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음식이 나오는 부분은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걸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관한 내용이 주가 아니에요. 완전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상체질은 약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학문입니다. 이제 이재마라는 선생님께서는 똑같은 한약을 써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더라는 거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감기약을 예를 들면 약국에 가시면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 약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판코레프라든지 판피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만 해도 사실 약들의 어떤 기본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마다 먹어보면 어떤 약은 잘 듣고 어떤 약은 안 듣고 하거든요. 이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어떤 관점에서 출발한 게 사상의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상의학 비판 되게 많이 받을 때 경희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어떤 체질이냐 맞추는 거에 대해서 52%밖에 확률이 안 나왔죠. 이재마 선생님께서 이 약을 사람한테 맞춰볼 때 판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냐 해가지고 온갖 거를 다 보신 거예요. 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시중에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체형 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있고요. 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약을 써봐야 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재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한 거고, 또 가장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약재 들고 오링 테스트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거 사상체질의 말짱 헛입니다. 그런 걸로 사상체질 하는 분들은 약간 사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변에.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팔체질 한의원도 있고 음식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 체질마다 목양, 모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식 같은 경우는 보통 조리가 들어갑니다. 조리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가 잘 맞고 돼지고기가 안 맞는 계열의 사람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돼지고기도 잘 먹고 소고기도 잘 먹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만약에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게 되거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제가 문제가 조금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돼지고기를 누가 생으로 먹습니까? 최소한 김치라든지 푹 삶던지 굽던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가 가해지면 이미 본연의 약 정도에 되는 어떤 강력한 화학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음식이 날 것이거나 좀 세면은 약에 가까운 애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체질에 따라서 좀 변화가 커요, 되게. 그런 몇 가지 음식들 말고는 조리를 하게 되면 음식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만 먹지 않으면 차라리 영양학적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든지 전반적인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보통 체질의학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되게 극단적으로 뭘 안 먹고 뭘 먹고로 가요. 예를 들면 계란을 못 먹을 수 있는 체질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날계란일 때 크게 작용해요. 근데 계란을 보통 후라이로 해 먹거나 아니면 계란말이를 하잖아요. 조리를 하게 되면 사실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돼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홍삼도 나오는데, 인삼은 사실 사포닌 성분이 유전적으로 봤을 때 논문에서 23% 정도의 사람은 이 인삼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먹으면 몸에 열이 나고 항진 반응이 생깁니다. 그게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이 군의 계열의 사람들을 소양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재마란 선생님은. 지금 보면 그냥 인삼이 안 맞는 사람인 거죠. 인삼이 또 잘 맞으신 분도 있으세요. 요거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A, B, C, D 군으로 해서 인삼이 잘 맞는 군, 이렇게 D군 이렇게 넣겠죠. 이재마 선생님 시절에는 되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관찰 장치라든지 이런 기구들도 많이 없고, 이재마 선생님이 하나의 관점으로 약을 써보면서 했을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 체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결국 약이 되기 때문에 그 경희대 실험에서도 52%밖에 안 나온 게 이 전반적인 걸로 해서 이 인일 것이라 했을 때 막상 써보았을 때 유전적 발현이라든지 약 성분 발현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 그 사상체질 그림이 있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 4가지? 공부할 때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을 나타낸 건데 그럼 뭐 뚱뚱하면 다 태음인이고 마르면 다 뭐 소음인이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약간 뚱뚱한데 소음인 계열의 약이 잘 맞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음식 관련해서는 약간 보조적으로 참고를 하는 정도가 원래 좋은 건데 팔체질이라든지 이런 쪽 한의사분들을 그 꽂힌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둘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고수분들이거나 아니면 약간 사변에 빠져가지고 약간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헤딩에 목숨 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슛이나 드리블을 축구 선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헤딩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적인 상태라던가 음식도 충분히 가려지는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몇몇 음식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음식을 다 그렇게 나눠버리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먹었을 때 안 좋은 거를 체킹하면서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요거에 목숨 거실 것보다는 전체적인 영양학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를 찾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날 것이면 다르긴 해요. 뭐 육회라든지 뭐 회라든지 생으로 먹는 것들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상체질 관련해서도 최근 좋은 선생님들이 이제 한의사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여기 사상방 사용 설명서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처방이에요, 처방. 처방 약을 어떻게 쓰는가 이 관점에서 거의 다 책과 강의와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음식 관련해서는 약간 보조적이라는 거예요, 보조적.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계열의 군 사람이라도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간 관점에서 봐가지고 나누는 그걸로 하면 상당히 틀린 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관점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내가 무슨 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에 너무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간 참고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생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려면 약을 쓸 때는 얘기가 다르긴 해요. 확실히 군들이 존재합니다. 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의원에 예를 들어서 뭐 체질을 되게 중요시하는 뭐 팔체질이다, 뭐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러면 아 이게 초고수시거나 아니면 조금 사변에 빠져서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초고수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처방적으로 어떻게 정밀하게 접근할 것인가의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체질 처방은 저희 아버님은 동일보감 정통파 한의사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예전에 젊으실 적에는 사상체질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라는 말까지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사상 처방을 실제로 효험을 보신 뒤에는 약 관점으로 봤을 때 치료 효능적인 것 아주 좋다라고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 사상체질 처방을 먹고 몸이 아주 좋아졌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그러니까 체질 처방은 그 군에 맞는 사람이 쓰게 되면 정말 효능이 좋은 처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약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논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차라리 MBTI처럼 16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세밀하게 들어가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양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한열로는 아니고 또 거기서 세분화해서 많이 나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약을 쓸 때 참고해야 되고 음식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강력한 음식들을 조심하거나 주의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모든 음식에 목숨 걸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살아가는 패턴이나 이런 것도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있는 거지 4개로 완벽하게 나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집합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점의 선생님이 약에 따라서 사람한테 이 약은 잘 맞고 이 약은 안 맞을 수 있다는 어떤 관점을 제시한 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작업을 메인을 두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약간 부차적인, 약간 보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됐긴 했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답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무슨 체질인가 집합 부분에서 알고 싶다. 내가 태음인인가요? 소양인인가요? 이런 부분을 알고 싶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체질 감별을 받아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의사분이 실제로 약제를 써보지 않는 이상 무슨 인일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인 집합군의 약이 잘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체질 관점에서 물어보실 때 내가 무슨 약이 맞을까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상 체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약을 메인으로 둔 거다, 요것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